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환하게 켜드리는 백세 스위치입니다. 1년 중 우리 몸의 기력이 가장 급격하게 소진되고 면역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몸이 허해지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큰 병에 걸려서도 아닙니다. 단지 한여름의 극심한 폭염과 습도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뒤흔들고 수분과 필수 미네랄 그리고 기력을 몽땅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싼 돈을 들여 보약을 지어 먹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들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리고 세포 끝까지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과학적인 여름철 보양식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한여름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의 호르몬과 면역 체계가 살아나는지 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방송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아주 길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여름 보양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 깊은 의학적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인 36.5도를 유지해야만 세포가 정상적으로 대사를 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35도까지 치솟는 한여름이 되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피부 표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샘을 열어 끊임없이 땀을 흘려보내죠. 이때 일어나는 심각한 인체 내부의 변화가 바로 이열치열의 진짜 과학적 배경이 되는 상열하한 현상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피부 표면을 식히기 위해 겉으로 몰리게 됩니다. 피부 겉면은 뜨거운 혈액으로 가득 차서 불타오르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중심인 위장, 간, 소장, 대장 같은 내부 장기에는 혈액 공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즉 겉은 뜨겁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대사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이 차가워지니 소화 효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위장의 연동 운동이 멈추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찬물을 마시면 바로 배탈이나 설사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땀을 흘릴 때 단순히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 미네랄과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군이 땀과 함께 통째로 유실됩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모두 메말라버린 자동차처럼 우리 몸이 멈춰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의 보양식은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데워 감기 기능을 살리고 유실된 미네랄과 고품질, 단백질을 신속하게 보충해주는 세포 회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여름 보양식의 영원한 국가대표이자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흔히 삼계탕을 너무 자주 먹어서 진부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칼로리가 높아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삼계탕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근육 섬유가 매우 가늘고 연하며 지방이 근육 속에 섞여 있지 않아 소화 흡수율이 전 세계 모든 육류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위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닭고기는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흡수되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이미다졸 디펜티드가 풍부합니다. 메티오닌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데 탁월하며 이미다졸 디펜티드는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경이로운 피로 해소 물질로 우리 몸의 근육세포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극심한 피로감을 즉각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에 삼계탕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삼과 황기, 마늘의 시너지는 그야말로 의학적인 조합입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특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중추신경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차가워진 위장관으로 혈액을 강하게 밀어넣어줍니다. 황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표표작용이 뛰어나 땀샘을 정상화하고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활성 비타민으로 변하는데 이는 일반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 체내 에너지 대사를 폭발적으로 가동합니다. 삼계탕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내부 장기를 인삼과 마늘로 따뜻하게 데우고 고품질 아미노산으로 세포를 보수하는 완벽한 여름철 치료식입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우리 몸에 무너진 혈관을 살리고 천연 정력제로 작용하는 보양식은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가 스태미나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왜 하필 여름에 장어를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육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여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여름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인데, 장어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혀 혈액의 흐름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어에 함유된 비타민 A의 양입니다. 장어의 비타민 A 함량은 소고기의 수십 배에서 100배에 달하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방어벽인 피부와 점막세포를 재생하는 핵심 비타민입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땀으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 점막과 호흡기, 위장관, 점막을 튼튼하게 코팅하여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또한 장어의 풍부한 카르노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근육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중화하여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장어를 구워 드실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것도 엄청난 지혜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여 여름철 장어의 혹시 모를 균을 죽여줄 뿐만 아니라 장어의 고지방 성분이 위장에서 잘 소화되도록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여 설사를 예방해줍니다. 세 번째로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깨우는 전천후 보양식은 전복입니다. 전복은 과거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식재료로 여름철 기력이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회복기 환자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전복의 핵심 성분은 바로 타우린과 아르기닌입니다. 타우린은 우리가 피로 해소 음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분인데, 전복에는 이 자연산 타우린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담즙산 분비를 도와 간의 해독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간이 지치면 온몸이 무겁고 피로한데, 전복의 타우린이 간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전신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또한 타우린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전구체로 전신의 미세 혈관까지 혈액이 펑펑 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손발이 차거나 기력이 떨어진 분들의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전복을 드실 때 많은 분이 알맹이만 드시고 내장을 버리시는데, 이는 전복의 진짜 영양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복 내장인 개우가 초록색이나 갈색을 띠는 이유는 전복이 바다의 영양 덩어리인 미역과 다시마를 갉아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전복 내장에는 해조류의 유효 성분과 항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후코이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전복을 드실 때는 내장까지 통째로 갈아 넣은 전복죽이나 전복, 삼계탕으로 드시는 것이 진정한 보양입니다. 네 번째로 서민들의 영양식이자 가성비 최고의 기력회복제인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를 주재료로 하는 추어탕은 가을이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먹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추어탕의 가장 큰 의학적 장점은 미꾸라지를 뼈와 내장까지 통째로 갈아서 삶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섭취하기 극도로 어려운 칼슘과 비타민, D를 천연 형태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통해 칼슘과 미네랄이 무더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근육에 쥐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추어탕 한 그릇이면 뼈와 근육의 건강을 단숨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꾸라지 표면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성분은 바로 뮤신입니다. 이 뮤신은 우리 위장관 점막의 주성분과 같아서 거친 음식이나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장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소화 흡수를 극대화하고 만성 변비를 해결해줍니다. 추어탕에 꼭 들어가는 시래기와 들깨가루, 초피가루의 조합도 예술입니다. 시래기의 엄청난 식이섬유는 미꾸라지의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지 않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도록 도우며,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초피가루는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함께 성질이 매우 따뜻하여 여름철 찬 음식으로 마비된 위장관을 깨우고 찬가스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평소 혈압, 당뇨로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식물성 보양식인 콩국수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답게 단백질 함량이 4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식을 찾다가 냉면이나 밀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내장 지방이 쌓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데 이때 콩국수는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지 않으며 오히려 콩 속에 가득한 레시틴 성분이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를 씻어내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갱년기 여성분들의 열감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칼륨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치솟고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콩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콩국수를 드실 때는 가급적 정제된 흰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이나 현미면, 곤약면을 활용하시고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콩국물 자체를 원샷 하시는 것이 진정한 천연 미네랄 보약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름철 매일 먹는 과일 중에서 의학적 효능이 보약 못지않은 수박과 참외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이 수박과 참외를 단순히 시원한 맛에 먹는 디저트로 생각하시지만 한여름 자율신경계 안정과 탈수 방지에 이보다 완벽한 처방전은 없습니다. 수박은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급성 탈수 증상을 막아주는 최고의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성분은 토마토보다 1.5배나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해줍니다. 더욱 중요한 성분은 수박 껍질 쪽 흰 부분에 풍부한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을 촉진하여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며 여름철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배출하여 근육통을 완벽하게 완화해줍니다. 따라서 수박을 드실 때는 빨간 부분만 대충 드시지 말고 흰 부분을 얇게 저며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외 역시 천연 비타민C의 보고이며 특히 엽산 함량이 전 과일 중 1위입니다. 엽산은 빈혈을 예방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데 참외 속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항암 성분까지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참외를 드실 때 씨가 있는 속 부분을 배탈이 난다고 파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외씨와 태저에 비타민C와 엽산, 그리고 미네랄이 몇 배나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외가 상해서 물이 찬 경우가 아니라면 싱싱한 참외는 반드시 속까지 통째로 드셔야 완벽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몸의 활력 스위치를 켜고 만성 피로를 뿌리 뽑는 과일 보양식, 매실과 복분자입니다. 여름철에는 위장의 산도가 떨어져 유해, 세균이 위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내려가 식중독이나 장염을 일으키기 매우 쉽습니다. 이때 매실은 천연 소화제이자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매실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인 구엔산과 사과산은 우리 몸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매실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구엔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입과 위장 속의 병원균을 직접 살균하여 배탈을 막아줍니다. 복분자는 그 이름처럼 요강을 뒤엎을 정도로 기력이 샘솟게 만드는 최고의 항산화 열매입니다. 복분자의 검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여름철 더위로 인해 세포가 산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줍니다. 특히 복분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남성의 정력 증진과 전립선 질환 예방에 탁월하며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완벽한 여름철 진액 보충제가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더라도 이를 내 몸의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여름철 식사 원칙과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는 냉수 금지의 원칙입니다. 날이 덥다고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는 우리 위장에 얼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에 들어오는 순간 위장관의 혈관이 극도로 수축하고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소화효소 가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는 장내 유해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 만성설사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갈증이 날 때일수록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혹은 보리차나 생강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야 장이 보호됩니다. 둘째는 보양식을 드실 때 반드시 앞선 영상에서 강조해드린 천천히 30번 씹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장어나 오리고기 같은 고지방, 고단백 보양식은 위장 기능이 떨어진 여름철에 대충 씹어 삼키면 소화되지 못하고 방에서 부패하여 오히려 독소가 됩니다. 입에서 침과 함께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 삼켜야만 보양식의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100% 흡수됩니다. 천천히 먹는 한 달간의 습관 성형과 오늘 소개해드린 과학적인 보양식 처방은 단순히 한 계절을, 나는 방편을 넘어
여러분의 몸을 무병장수의 체질로 바꾸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허겁지겁 찬 음식을 밀어넣던 불량한 습관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엔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보양식 한 그릇을 온전히 음미하며 자신을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 먹여준 좋은 식재료와 정성만큼 남은 한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까지 지치지 않는 기적 같은 건강과 활력으로 확실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올바르게 켜고 무병장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백세 스위치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더위에 지쳐 활력을 잃어가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글을 꼭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백세 인생을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